오늘 수업은 데이터 정렬과 부분합 그리고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합이 네 가지네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2쪽이고요. 엑셀을 실행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17차시 도서 현황 11월 매출 예약 현황 세 가지 열어놓고 볼 거예요. 도서 현황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네요. 확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여요. 제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제목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엑셀 작업할 때는 반드시 제목과 본문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애먹습니다. 예. 가장 좋은 거는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체험형 교육 있잖아요. 체험형 교육. 얘를 붙여놓고 2번 줄 밑에 3번, 4번 줄이 아니라 3번 줄에다 이 내용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빈 줄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해놓고 정렬 작업하고 다른 작업을 했을 때 그 괴로움을 알고 나면 절대로 붙여 쓰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정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렬. 영어로는 sort라고 하는 sort. 예.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ascending, descending, ascending sort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descending sort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0에서 숫자, 그 다음에 A에서 Z, 그 다음에 대문자 A에서 Z, 그 다음에 기역에서 히읗.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작아요. 숫자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대문자, 우리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이게 재밌는 거야. 빈칸. 그럼 내림차순은 어떻게 될까요? 까꾸로니까 히읗에서 기역, 그 다음에 Z에서 A, 그 다음에 소문자 Z에서 소문자 A, 그 다음에 9에서 0, 그 다음에 빈칸. 그러니까 빈칸은 무조건 꼴찌다 이거죠. 빈칸은 무조건 꼴찌야.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빈칸은 제외시키고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영어가 먼저 나와요. 영어 다음에 우리말이고, 그러면 이제 일본말하고 우리말은 순서가 뭐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가 아닌 제3의 나라 언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에서는 원래 대문자 값이 작고 소문자가 커요. 코드가 컴퓨터에서는 대문자가 작고 소문자가 크거든요. 근데 엑셀에서는 말 그대로 소문자 대문자니까 소문자는 작은 거고 대문자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소문자가 앞에 오고 대문자가 뒤에 오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엑셀 작업할 때 무조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비워두지 마라. 비워두지 마라 이거죠. 비워두면은 뭔가 계산할 때 걔는 꼴찌야. 그리고 뭔가 작업할 때 꼭 문제가 생겨. 비어있는 값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여기는 비어있는 거 없죠. 그렇죠. 자, 도서명을 기준으로 한번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보자. 그러면 이 도서명이라고 적혀있는 이 동네 있잖아. 이 동네에다가 클릭을 하고 아무데나 클릭을 해놓고 홈 탭에도 있어요. 홈 탭에도 정렬 및 필터라는 게 있는데, 예, 데이터 메뉴에 가면 잘 돼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으니까 먼저 오름차순 누르면은 금방울전서부터 토닥토닥, 내림차순 하면 토닥토닥부터 금방울전. 재고금액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면 제일 적은 금액, 내림차순 하면 제일 큰 금액.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순서가 뭐예요? 원래 순서를 까먹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뒤로 이제 실행 취소를 하면 뒤로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뒤로 돌아가는 거. 얘가 이제 원래 순서인가 봐. 제가 아까 이제 화면을 작게 해놨다가 이제 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돌려라 그러면 화면이 또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는 것까지도 다 이제 이 안에 적용이 되는데, 데이터 발생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거든. 다 꾸며놨는데 원래 데이터로 좀 바꿔주실래요? 그럼 원래 데이터 모르는데요. 그러면 데이터가 발생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자, 정렬은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놓고 제가 이제 여기를 클릭했는데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동네 아무데나 여기 항목 이름을 선택하던 내용을 선택하던 간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데이터를 한번 만들려니까 이제 까먹었으니까 이제 얘를 닫고 저장 안 함 누르고 나서 다시 열기를 누르면 아까 우리 열던 파일들이 있어. 열어놓은 파일들이요. 도서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원래 데이터 아닙니까? 얘를 다시 불러놓고 이제 한번 원래 데이터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여러가지 이 안에 이렇게 매출 현황도 있고 예약 현황도 있고 뭔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발생된 시점인지 아니면 이것이 뭔가를 결산한 결과인지는 모르잖아요. 여기 예약 일자를 보니까 발생된 순서는 아닌 것 같아. 강원도, 경주, 제주 나눠놓은 것 같아. 그렇죠? 발생된 시점은 예약 일자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B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러면 B에 한 칸이 들어가겠죠? B에다 오른쪽 버튼 하나 눌러서 이렇게 삽입을 누르면 B가 한 칸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A에다 입력하지 말고, 자, B가 없었잖아요. 아까요? 그럼 B에다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 한 칸이 생기잖아요. A랑 똑같은 칸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넘버를 매길 거예요. 근데 글자가 얘가 왜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중간에 있어야 되겠지? 가운데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매기고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훑으면, 그리고 여기 가서 뭐 해라?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라 그러면 되죠. 그렇죠? 얘네들을 1번 매기고 자동 채우기 했죠? 그 다음에 연속 채우기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양새가 안 이쁘죠? 모양새가 안 이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분류라고 하는 이 동네에 있는 서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비벼주면 되지. 이렇게 요 분류라고 돼 있던 서식 있을 거 아니야. 서식. 요 서식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얘도 똑같이 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지금 얘를 제외하고 병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블럭 잡아서 병합을 깨트렸다가 다시 병합을 해줘야 병합이 들어오겠지. 밑줄을 치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그렇죠? 조금 전에 여기 병합을 안 돼 있을 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다시 병합을 묶어서 풀고 다시 병합을 해야 요 이제 B 넘버서부터 이제 매겨지겠죠. 그렇죠? 요것이 발생 시점이에요. 1, 2, 3, 4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판사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던 도서명을 기준으로 정렬 오름차순은 내림차순을 하던 간에 원래 데이터로 돌리려고 그러면 번호에다 놓고 오름차순 하면 1, 2, 3, 4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원래 시점이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못 따라오셨죠? 도서 현황 파일에서 정렬 필터 그룹에 있는 정렬을 클릭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할 건데 분류 보세요. 어린이 책도 여러 가지고 있고 소설도 여러 가지고 요리도 여러 가지죠. 여행도 있잖아요. 도서명은 서로 다르지만 분류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는 어린이끼리 묶고 소설은 소설끼리 묶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어린이끼리는 오름차순을 하는데 주문량이 많은 거를 먼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요, 이 동네 아무 데나 놓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아까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한 거잖아요. 지금은 기준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렬이라는 대화 상자를 호출할 겁니다. 정렬 누르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블럭이 잡혀요. 아까 제가 제목하고 본문은 반드시 분리해 놓읍시다 그랬죠? 얘를 안 해 놓으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정렬 대화 상자를 누르면 얘가 블럭이 안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혀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렬 눌렀을 때 제대로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제목하고 내용은 구분해 놔야 된다. 자, 정렬 대화 상자를 호출할 거고요. 이때 정렬 기준은 뭐냐면 분류예요. 분류인데 잘 보세요. 분류인데 어린이, 소설, 요리, 여행 중에 소설이 시옷이고 어린이는 2형이고 요리도 2형인데 그렇죠? 여행도 2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나다 순에 의해서 소설이 먼저 나오겠죠? 그게 오름차순이라는 얘기죠. 오름차순.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여기에서 재고 금액인가요? 예. 주문량. 이걸 내림차순으로 바꿀 거예요. 자, 분류를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고 같은 어린이나 같은 소설이나 같은 여행이라면 주문량이 내림차순 많은 게 위에 오게끔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누르면 그룹이 질 거예요. 소설은 소설끼리 모이고 어린이는 어린이끼리 모이고 여행은 여행끼리 모이는데 이때 자세히 보시면 재고량이 많은 게 위에 있고 그렇죠? 재고량이 많은 게 위에 있고 여기 여행이나 요리 같은 경우도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하세요 라고 하면 척척척 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어린이가 먼저 나오게 하고 싶어. 어린이, 그 다음에 여행, 요리, 소설 순으로 하고 싶어. 순서를.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는 무조건 분류가 가나다 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가 먼저 나오고, 어린이가 먼저 1순위고, 여기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요리가 두 번째고, 여행이 세 번째고, 소설이 네 번째로 가게 하고 싶어요. 순서를 내가 바꿀 거야. 근데 엑셀은 못 알아듣잖아요. 어느 게 순서가 뭔지. 그냥 기억, 니은, ABC 순서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렬을 누르시고요. 정렬을 누르시고, 이 정렬 기준 분류를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바꿔요. 그러면 많이 보시던 대화 상자가 있을 거려. 여기다가 어린이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어린이 먼저 쓰고요. 엔터. 요리, 여행, 그 다음에 소설. 요 순서대로 제가 임의적으로 요 순서대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 순서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위 같은 거, 직책 같은 경우도 우리 자동체육이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동체육을 여기서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동체육에는 빠르게 입력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정렬할 때도 써먹거든요. 그래서 얘를 추가 눌러줘야 돼요. 입력하고 나서 추가 눌러주면은 이제 요 순서대로 어린이가 먼저, 요리가 두 번째, 여행이 세 번째, 소설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다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정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여러분이 편하시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정렬에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예.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저런 정렬이죠. 정렬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사용자 지정 정렬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책 같은 거 있잖아요. 직책. 여러분 직책을 정렬하라 그러면 사장, 부장, 이사, 사원, 과장, 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이 기억이라서 앞으로 나갈 거고요. 과장 다음에 대리일 거예요. 대리. 디귿이니까. 그 다음에 사원 다음에 사장 나오고, 사장 다음에 사원 앞에 부장이 있겠다. 비읍이니까. 그 사장 뒤에 차장이 있을 거야. 차장. 국장은 어디야? 과장 다음이 국장일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책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직책을 사용자 지정 정렬에다 넣어놓고 그 순서대로 정렬을 시키면 컴퓨터가 자기가 가나다 순이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순서대로 되는 거죠. 군대도 계급이라는 거 있잖아. 병장, 상병 이런 거 있잖아요. 계급 말고 직책도 있잖아. 소대장, 중대장 이런 거 있고. 그걸 컴퓨터가 못 알아듣거든. 그거를 나열을 해줘야 컴퓨터가 그 순서대로 알아듣고 처리하더라 이거지. 그 다음 정렬은 위에 있는 이유 때문에도 하지만 부분합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작업이에요.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정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분합.
부분합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작업이에요. 자, 부분합은 뭐냐면,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룹별 계산. 그러니까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말이 부분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분합.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이해해버리면 부분적인 합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subtotal이에요. subtotal. 그래서 그룹별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룹별로. 그러면 그룹을 만들려니까 사원인지 사장인지 대리인지 과장인지 부장인지 그룹이 돼야 되잖아. 그룹이 모여 있어야 그 그룹별로 사장이 인원수가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본다거나 뭐 합계를 구한다거나 평균을 내본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한다라고 보통 책에 자격증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분류별로 했으니까 어린이가 3개, 요리가 2개, 여행이 2개, 소설이 3개잖아요. 이렇게 하면 읽어보기 쉽잖아. 만약에 이 번호별로 정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가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또 있나? 이게 지금 10건이니까 이렇게 찾지만 이게 한 10,000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가 몇 번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 물론 카운트 if라는 걸 써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분류에 들어가는 항목이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 어린이, 소설, 요리, 여행 4가지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한 10,000건 들어오면 그 분류가 4가지인지 5가지인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분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가장 만만한 거는 이제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용자 지정 정렬이든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간에 소설이 먼저 오든 어린이가 먼저 오든 일단 묶어놔야지. 소설끼리 어린이끼리.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부분을 먼저 하고 1번 정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작업을 할 거예요. 부분합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건 보세요. 이 동네 아무데나 놓고요. 저기 데이터 메뉴 끝자락에 가면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메뉴에 가면 우리가 정렬을 했잖아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은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렬을 하면 어린이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뭐 소설끼리 모이고 여행끼리 모이고 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끝자락에 가면 부분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합. 이 부분합을 누르는 거예요. 부분합을 누르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룹이 뭐니? 근데 엑셀은 무조건 첫 번째 거 이거. 이 분류가 2번째고 도서명이 3번째인데 이 첫 번째 걸 가지고 여기서 아는 체를 해. 우리는 분류를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남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 돼. 이걸 뭐로 바꿔준다? 분류야 라고 이렇게. 그래서 소설끼리 모았어, 어린이끼리 모았어 라고 알려줘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재고 금액이나 주문량이나 재고량이 있는데 숫자들이잖아요. 숫자들. 근데 무조건 얘는 제일 끝에 거를 여기다 아는 체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린이 소설이 3개죠. 여기 소설이 3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3개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가 3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2개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겠다고 아는 체를 해요. 맞으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근데 난 재고량도 주문량도 합계를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주문량이고 재고량도 선택하시면 돼. 그럼 확인 누르면 소설별 합계, 어린이별 합계, 여행별 합계, 요리별 합계, 전체 합계. 근데 왜 요약이라고 했을까? 옛날 버전에서는요. 2007 같은 경우에는 2003 같은 경우는 여기가 요리 합계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2007부터 여기 요약이라고 나오대?
요리 합계, 어린이 합계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부터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영어로는 서브토탈이거든. 서브토탈. 여기 서브토탈이거든. 그러니까 요약했다고 보면 되지. 요약했다고 봐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생겼어요. 왼쪽에 1번, 2번, 3번 이런 게 생겼어요. 왼쪽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누르면 이 전체 합계가 나와요. 전체 합계. 다른 건 안 나오고 2번 누르면 그룹별만 나와. 3번 누르면 전체가 나오고 개별적인 게 나오는데 이때 더하기 표시가 있고 빼기 표시가 있어요. 빼기 표시는 펼쳐진 거를 오므라뜨리는 기능이고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내용을 펼쳐 놓을 때는 더하기를 누르면 돼요. 더하기. 여기 보면 어린이 요약이 있잖아요. 어린이 요약이 있는데 어린이 요약만 좀 펼쳐놓고 본다 그러면 어린이 요약에 있는 더하기를 누르면 어린이 것만 펼쳐져. 아, 어린이는 3건 있었구나. 3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주문량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이번에는요. 다시 부분합에 가서 주문량, 재고량, 재고 금액 다 뺄 거고요. 도서명을 선택한 후에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꿀 거예요. 여기에 재고 금액, 재고량, 주문량을 다 해제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해제하고 도서명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개수로 바꿨거든. 그러면 지금 뭐예요? 분류가 소설이고 분류가 어린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서명의 개수가 몇이야? 여기 셋 있네. 여기 셋. 밑에는 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서명의 개수로 바꿀 거예요. 확인 눌러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설은 3개, 어린이는 3개, 여행은 2개, 요리는 2개, 합이 10권, 10가지 이렇게. 이게 데이터가 10건이니까 지금 싱겁지. 이게 몇만 건 돼보세요. 진짜 화려하고 멋있지. 예. 해보셨어요? 예. 자, 그런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조금 전에 있었어요. 제가 출판사, 여기 주문량과 재고량에 대해서, 재고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얘들을 빼주고 도서명에 대한 개수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계산됐던 합계가 사라지고 도서명의 개수로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주문량의 합계, 재고량의 합계, 합계는 그대로 두고 카운트를, 개수를 추가로 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기 재고 금액에 주문량의 최대값을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주문량을 선택하고 도설명은 빼고 이제 주문량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 그룹화랑 뭐 건들면 안 돼요. 아까는 도서명의 개수로 돼 있던 거를 이제 주문량의 최대값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확인 누르면 도서명의 개수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문량의 최대값하고 도서명의 개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최대값을 보여주는 개수를 보여주는 하나만 보여줘야 되거든. 하나만 보여줘야 되는데 둘 다 체크하면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체크는 안 돼요. 항목 이름은 선택이 되는데 도서명은 글자니까 최대값이 없지. 그러니까는 지금 최대값은 주문량에 대해서만 최대값을 계산했는데 여기다가 도서명의 개수를 추가하려고 봤더니, 자 보세요. 도서명의 개수로 확인 누르려고 봤더니 요런 말이 적혀 있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문량의 최대값이 있었는데 주문량의 지금 최대값이 여기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빼버릴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야 이거 건들지 마, 이거 빼, 이거 해제. 대체는 무슨, 얘는 그대로 두고 추가하렴 하는 거죠.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뭐다? 기존에 계산한 게 사라지는 거고, 얘를 빼면 뭐다? 아까 계산한 거에다가 지금 계산한 항목이 추가되는 거고. 이게 엑셀의 부분합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부분합은요, 엑셀 자격증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도서의 권수를 계산하시오. 개수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뭐 주문량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계산했던 최대값 말고 이 개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먼저 계산한 최대값이 밑에 깔렸고요. 나중에 계산한 개수가 위에 올라가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개수를 두 번째로 계산하시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여줘요. 이 화면을. 이렇게 화면을 보여줘요. 그러면 반드시 최대값이 밑에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가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최대값을 먼저 계산해야죠. 밑에 깔리는 거니까. 나중에 개수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최대값이 나오고 개수가 나오고. 근데 이제 부분합을 망칠 것 같아. 뭐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해. 모두 제거를 하면 부분합 아닌 거로 돌아와요. 부분합 아닌 거로 돌아온다고.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다시 정렬을 재작업 한다거나 뭔가를 다시 해서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분류를 기준으로 소설, 어린이, 여행, 요리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요것이 맞아야 되는 거죠. 여기 맞아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맞으면 부분합에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계산했던 작업이 마지막에 남아 있어요. 원래는 넘버로 나와 있었고, 넘버로 나와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합계로 나와 있었고, 제일 밑에 있는 항목, 마지막 항목이 있었잖아요. 재고금액. 얘 합계부터 나와 있었다고,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척척척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부분합은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작업할 때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분합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부분합이 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건 새로운 값도로 대치를 안 해도 돼요. 기존에 새로운 값도로 무슨 부분합이 계산이 돼 있던 거를 없애려면 새로운 값도로 대치를 선택해 놓고 작업을 해서 확인 눌러야 기존에 작업한 게 사라지는 건데, 지금은 기존에 작업한 걸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주문량과 재고량의 최대값을 계산하고, 주문량과 재고량의 최대값을 계산하고 재고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첫 번째는 주문량과 재고량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 두 번째는 재고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럼 먼저 계산한 최대값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합계가 위에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왼쪽에 이제 네 가지가 됐어요. 아까는 최대값만 구했을 때는 1, 2, 3이었어요. 1, 2, 3이었다고. 근데 지금 합계를 추가했잖아요. 합계를 추가하니까 1, 2, 3, 4가 돼요. 만약에 부분합에 가서 뭔가를 또 추가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바뀔 거예요. 1번을 누르면 (2번을) 누르면
최대값에 대한 그룹별이 나올 거고 3번을 누르면 두 번째 계산은 합계가 나오고 4번을 누르면 개별정의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앞에 1, 2, 3, 4가 나와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필기 시험에 개별적인 거를 볼 때는 1번을 누른다? 아니죠. 끝번호 눌러야 돼. 끝번호 눌러야 개별정의가 나오는 거죠. 1번을 누르면 그룹만 나오는 거예요. 그룹 요약한 것만. 필기 시험엔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엔 뭐라고 하느냐? 저 1, 2, 3, 4를 없애래. 다 좋은데 1, 2, 3, 4 저거를 없애래. 그거는 그룹 해제 가면 그룹 개요 지우기를 누르면 돼요. 그룹 해제 가시면 여기에 윤곽 지우기라고 있죠. 윤곽 지우기, 개요 지우기. 옛날 버전에서는 윤곽 지우기, 뭐 개요, 지금은 개요 지우기로 바뀐 것 같은데 얘를 지우기 누르면 왼쪽 1, 2, 3, 4가 사라져요. 1, 2, 3, 4가 사라졌죠. 그렇죠. 얘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자동 개요를 해도 안 맞을걸? 안 맞아. 그때는 다시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한 후에 부분합을 제거한 후에 다시 부분합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나와요. 근데 시험에서는 두 단계에 걸쳐서 부분합을 계산하라고 하고 또 그 윤곽 1, 2, 3, 4라는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우라고 할 때가 있고 그런 말이 없으면 가만두면 되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더라 이거죠.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대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B의 네 번째 셀을 클릭한 후에 B의 네 번째 셀가 이제 여기는 책에서는 분류죠. 우리는 넘버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런 건데 근데 꼭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도 돼요.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안 되겠지.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안 되고 만약에 제가 요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블럭 잡으면 요것만 갖고 부분하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고 해야죠. 몇백 줄이든 몇천 줄이든 간에. 물론 컨트롤 A 하면 다 잡겠지만 그냥 클릭하면 되지. 클릭하고 부분함 누르면 알아서 블럭이 잡힌다고. 책에서는 B의 네 번째를 선택한 다음 그랬는데 거기 밑에다 하나 메모하세요. 뭐 빨간색 펜으로. 블럭 안에 아무데나 임의의 셀을 클릭해도 상관없다. 책에서는 꼭 여기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안에 아무데나 클릭해도 된다. 다른 데를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면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부분합을 선택한 다음에 그룹화 항목은 분류고 계산하려는 합계고 주문량, 재고량, 재고금액 세 가지 합계를 계산하도록 하고 물론 새로운 값도로 대치가 선택되어 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재고금액은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원래 마지막 거는 무조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고 합계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문량과 재고량을 추가한 거죠. 그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오른쪽 숫자판에 대한 숫자에 대한 합계가 쫙 나오더라 이거죠. 합계가.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합계가 사라지고 평균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값도로 대치라고 하는 얘를 해제하면 기존의 합계에다가 평균이 추가된다. 이때 먼저 계산한 합계가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한 평균이 위에 올라온다. 그 순서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합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문제지에 이렇게 결과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아하,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했구나. 소설, 어린이, 여행, 요리 한 걸 보니까 오름차순 나열이구나.
만약에 이것이 요리가 먼저 나오고 여행, 어린이, 소설로 됐으면 내림차순이겠죠. 그렇죠? 내림차순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순서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대로 정렬을 하고 먼저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평균을 나중에 계산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험에서는 평균 합계를 먼저 계산하시오, 두 번째 평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 제공해 주는 시험도 있고, 어느 시험은 아예 이 자체 결과 화면을 보여주고 이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시험도 있어요. 그럼 이 결과를 보면 아하, 정렬이 지금 분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고 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필터 작업을 공부할 건데요. 그 연습 문제는 좀 이따 한번 풀어보고요. 필터 작업을 한번 볼 건데, 이 필터 작업은 급여 명세서라는 파일을 열어놓고 볼 거예요. (18차) 시에 있는 급여 명세서를 열어볼 건데요. 자, 필터는 뭐냐 이거지. 필터. 여기 이제 자동 필터하고 필터가 나오는데,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말 그대로 필터가 걸러내는 단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뭐냐면 원하는 데이터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몇만 건이 있는 거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보고 싶은 거야.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위아래 막 여기저기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 수십 개 데이터를 갖고 필터링 할 건 뭐가 있겠어? 눈에 다 보이는데. 근데 막 몇만 건, 몇십만 건 되면은 필터링을 안 하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데이터가 20개가 아니라 2만 개, 20만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지금 영업부, 과장, 뭐 홍보부, 그냥 부서명이 있고 직급이 있어요. 성씨가 있고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시성을 가진 사람만 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과장들만 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급액이 300만 원 넘는 사람만 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200에서 300 사이만 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건은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 데이터 0에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아주 쉽습니다. 깔때기 그림에 필터만 누르시면 끝나요. 필터를, 깔때기 그림을 다시 누르면 필터를 안 한다는 거고요. 그냥 요 필터 그 아이콘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터 아이콘이 생겼어요. 펼침 목록이라는 아이콘이 생겼어요. 요거 이런 거. 자, 과장만 한번 찾아보실래요? 과장만. 이 많은 데이터 한 몇만 건이 있는데 그 중에 과장이란 직급을 가진 사람만 내가 골라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머지는 다 안 보이고. 하셨죠? 쉽잖아요. 클릭해서 모두 선택한 거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과장 아닌 거를 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과장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더 어려운 거. 기획부 과장만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부서명에 가서 기획부만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기획부 과장만 남은 거야. 만약에 과장을 빼면 어떻게 돼? 과장을 뺄 때는 요거 누르시는 거예요. 필터 해제. 나머지 다 클릭하면 다 살아나겠지만 그러지 말고 직급 자체를 필터링을 뺄 거야. 해제. 요거 눌러주면 직급에 들어간 필터가 빠지면서 기획부만 나오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다시 대리만 선택해 볼까요? 대리만. 과장 빼고 부장 서원 빼고 대리만 선택해 놓고 하면 기획부에서 근무하는 대리 직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명세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이거지. 나머지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딱 답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항목이 네 번째 줄이고 5번, 6번, 7번, 8번은 요 안에 숨어 있네. 10번, 11서부터 22번까지는 10서부터 22까지 숨어 있고 24부터 30까지 숨어 있네. 파랗게 되어 있는 것만 걸러낸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마우스로 가면 요 두 줄짜리 보이잖아요.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위아래 화살표가 나타나서 늘리면 나타나요. 숨어 있는 거 억지로.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그랬더니 이제 부장님이 그 기획부 대리 직급만 한번 명세표 따로 뽑아 주실래요? 그런 거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뽑았잖아요, 지금요. 걸러냈죠?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복사한 후에 저기 어디에다가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죠. 붙여넣기 하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기획부 대리들만 나온 거죠? 됐잖아. 그럼 숨어있던 애들은 어디 있어요? 복사 안 돼요. 숨어있던 애들은 안 나오고, 애들이라니까 좀 그렇다. 숨어있는 데이터들은 표시가 안 될 뿐더러 복사 명령을 걸었을 때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그냥 화살표잖아요. 여긴 필터를 안 걸은 거고 깔때기 그림이 두 개가 보이니까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기획부라고 나올 거고 여긴 대리라고 나올 거예요. 두 군데 필터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뺄려면 여기 가서 필터 해제를 하기 귀찮으면 그냥 여기서 지우면 돼요. 여기 지우기. 이 두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다 지워질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 6번서부터 6서부터 쭉 드래그 해가지고 얘가 아니라 6번서부터 드래그 해가지고 29번까지 블럭을 잡고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를 누르면 얘가 숨어요. 숨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누르잖아요. 복사를 누르고 다른 곳에 붙이면은요 숨어있는 애들 다 나와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블럭을 잡아가지고 일부를 다 숨겼지 않습니까? 근데 필터를 걸었으면 여기가 파랗게 나와야 돼. 필터를 통해서 걸러낸 것 같으면 파랗게 나와야 돼요, 숫자가. 근데 지금 일반 색깔하고 동일한 걸 봐서는 필터를 걸은 게 아니라 필터를 걸었으면 여기 부분이 뭔가가 이렇게 깔때기 그림으로 나와 있어야죠. 근데 다 화살표만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필터를 걸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필터를 다시 해제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 요대로 있다는 거는 이거는 필터를 걸은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숨겼다라는 얘기죠. 숨긴 거예요. 이 숨긴 데이터를 블럭을 잡으면 안에 숨겨진 것도 포함돼요. 이제 숨겨졌으니까 어떻게 돼? 살려내야죠. 그러면 보세요. 5번하고 30번 사이에 있잖아요. 5번에서 30번 사이에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블럭을 두 줄을 잡아. 5에서 30까지 잡아. 그리고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기 취소를 누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취소가 되고요. 취소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5번하고 30번 사이를 두 개를 블럭 잡고 나면 그 사이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주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다 나와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문제를 넣어볼게요. 지급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만 걸러볼 거예요. 그럼 이제 필터는 걸려져 있으니까 지급액 화살표에 들어가서 여기서 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기 숫자가 되게 많죠. 이 중에 4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선택 해제하면 안 돼요. 아까는 직급이 대리고 과장이고 몇 개 없으니까 거기에서 빼고 넣고 선택을 한 거지만, 이렇게 양이 많을 땐 여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터를 한번 더 걸러놓은 거예요. 여기서 선택하면 안 돼. 400만 원 이상 되는 게 뭐 몇천 줄, 몇천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언제 선택해? 안 되지. 필터를 다시 걸면 돼, 여기에서. 숫자 필터에 가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400만 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음을 눌러야지. 여기에서 크거나 같은 게 이상이잖아. 크거나 같은 게 이상이잖아. 이상. 이게 이상이잖아. 그렇죠? 네,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크거나 같은 걸 눌러서 400만 원이라고 써주면 돼. 가서 크거나 같음. 여기에다 얼마? 400만 원. 그 확인 누르면 돼요. 400만 원이라고 써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조건이 400만 원 이상으로 조건이 걸리는 거지. 부장들이네. 이때 부서명에 가서 영업부만 찾아라 그러면 영업부 근무자들 중에서 4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이겠지. 난 필터를 안 할 거야. 그래서 필터를 해제하면 이 필터 조건이 다 해제가 되고, 필터는 그대로 하되 다른 조건을 걸 거야. 그러면 지급액에 들어가 있는 필터를 해제하고 얘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요 지우기를 누르든지. 그럼 조건이 빠지겠죠. 그렇죠? 예, 빠지겠죠. 자, 이번에는요, 그냥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시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보세요. 사원명 중에서 이 시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보세요. 그럼 사원명의 화살표 눌러서 여기서 이 시성을 가진 사람 일일이 다 선택하고 해제하려면 어렵죠. 그렇죠? 당연히 뭐를 해야 될까? 텍스트 필터를 가야지. 그럼 이 시성을 가졌다는 거는 시작 문자가 이씨란 얘기죠. 그렇죠? 예, 누르시면 돼. 여기다가 이자라고 쓰면 시작 문자가 여기 사원명에서 시작 문자를 2라고 써주면 2로 시작하는 글자가 나오겠지 뭐. 그럼 이제 이 시성을 가진 사람만 걸러내는 거지. 지금이야 뭐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은 걸러내는 의미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주소 중에 서울 사는 사람이라든지 부산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것만 따로 걸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주소에 가서 시작하는 글자가 서울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찾아내겠지. 근데 서울특별시라고 안 쓰고 그냥 은평구만 쓴 사람도 있잖아. 은평구를 먼저 쓴다. 그 사람 못 걸러내겠지.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사는 사람 찾아라 그랬더니 서초구, 서초동을 찾을 수도 있는데 강원도 서초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또 꼬여 이상하게 되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거죠. 필터는 이게 자동 필터예요. 메모 하나 해드릴게요. 자동 필터에서는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리고 조건 다른 말로는 AND 조건이라 그래요. AND 조건만 가능하다. 부서가 예를 들어서 영업부 그리고 직책이 대리, 이 말은 뭐냐면
영업부에 근무하는 대리들만 필터링 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영업부 또는 대리인 경우가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영업부에 근무를 해야 되고 직책이 대리인 사람만 찾으라는 얘기예요. 영업부에서 근무하든지 대리 직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자동 필터해서는 안 돼요. 항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and라고 하는 조건이죠. 그렇죠? 또는 오하라는 조건인데 가능하다.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김씨이면서 이씨인 사람 찾아라. 이건 안 돼요. 형식적으로 안 되잖아. 우리가 김씨 또는 이씨를 찾아라. 이건 돼. 출신 지역이 서울 또는 부산인 경우 이거는 가능하지만 출신 지역이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 이거는 불가하죠.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급여가 300만원부터 400만원 사이인 경우 이건 어떻게 조건을 걸죠?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400만원 이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돼요. 또 이런 거 있어요.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600만원 초과인 경우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거는 300만원 미만이거나 600만원 초과죠. 그렇죠? 이때는 이면서가 아니라 이거나지. 이면서냐 이거나냐가 다른 거지. 서울이면서 그리고 이거죠. 서울이면서 빠진 건 이제 그리고 이거지. 그리고 300에서 400만원 사이라는 건 300만원 이상이면서 그리고 400만원 이하인 경우 이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고 300만원 미만이거나 600만원 초과인 경우 이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쓴다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400인데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400이면 자,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여기고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여기니까는 요 안에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는 거고. 아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 거는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600인데 300만원 미만이니까 동글뱅이에서 색칠을 안하고 여기 그 다음에 600만원 초과니까 동글뱅이 칠하고 오른쪽 동글뱅이 칠하면 안되고 여기 600 이렇게 이상일 때는 동글뱅이 칠하지만 미만이나 초과일 때는 동글뱅이 칠을 안하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이거나 오른쪽이고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김씨성을 가진 사람 대리이면서 500만원 이상인 사람 이건 되는데 대리이거나 500만원 이상이거나 이건 안 된다. 항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디 갔어? 다른 경우에는 AND 조건만 가능하다. 항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가 될 수도 있고 또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나는 대리 직책을 가진 사람이거나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찾고 싶어. 그때는 자동 필터로는 불가능하죠. 그때 고급 필터를 해야지. 고급 필터에서는 자동 필터에서 불가능한 경우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수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자격증 시험에는 자동 필터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근데 자동 필터 안에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시험은 좀 복잡하게 고급 필터를 내는 거예요. 아까 300만원 미만이거나 6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이거는 되니까, 자동 필터가 되니까 그런 거 말고,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 서울이거나 그러니까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서울이면서 부산인 경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항목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만 나 걸러내고 싶거든. 그러니까는 자동 필터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잠깐만. 그렇지, 이건 안 되지. 서울이면서 부산인 사람 안 되지. 김씨이면서 박씨인 사람 없잖아. 박씨거나 김씨인 사람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천상 얘는 고급 필터에서 처리한다 이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급 필터에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대부분 지금 자동 필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급여 명세서 가면 자동 필터를 뺄게요. 아까 영업부이면서 과장인 사람은 영업부 선택하고 과장 선택하면 영업부 과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업부이거나 과장이거나 이렇게 찾으려면 여기서 거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다가 조건을 명시해 놔야 돼요. 고급 필터는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처리한다. 자동 필터는 그냥 자동 필터 눌러놓거나 해서 클릭하면 되잖아요, 조건을. 근데 고급 필터는 조건을 별도로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명령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을 안 걸어놓으면 안 돼. 네. 한번 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영업부 과장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영업부이거나 과장이거나.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다가 부서명이 영업부라고 쓰고 어디다 직책을 과장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써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직급이네. 직책이 아니라 직급이잖아. 그렇죠? 근데 저거 직책이라고 썼잖아요. 이러면 안 돼. 항목이 다르면 못 알아듣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글자 있잖아. 이 글자. 부서명과 직급을 복사를 해서 어디다 붙이면 한 개도 안 틀리겠죠. 빨간색, 노란색 상관없고 글자만 맞으면 돼. 글자만.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영업부를 쓰는데 글자를 쓰는 사람 습관이 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 영업부라고 쓰고요. 그냥 엔터를 치는데 어떤 분은 꼭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사람이 있어. 스페이스바. 우리가 한글 문서 작성할 때는 글자를 쓰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또 다른 글자를 누르잖아요. 그 습관이 붙어서 엑셀에서도 글자를 쓰고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뭐냐면 영업부이면서 과장. 이거는 영업부 과장. 영업부이면서 과장이라는 거예요. 영업부이면서 과장이고, 이거는 영업부 또는 과장이에요. 이것도 영업부 또는 과장이야. 이렇게 조건을 걸면 영업부이면서 과장. 여기 줄이 다르죠? 줄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르죠? 영업부를 먼저 과장을 내려 쓰든지 영업부를 내려 쓰든지 간에 서로 줄이 다르면 영업부 또는 과장.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지금 영업부 또는 과장. 근데 요거보다는 얘를 많이 쓰겠지. 뒤에 거를 이렇게 내리면 이거는 영업부 과장이고, 요렇게 쓰면은 영업부 또는 과장. 요런 조건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필기시험에는 얘가 무슨 뜻이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 보기 영업부이면서 과장, 영업부는 아닌데 과장, 영업부 또는 과장. 보기를 주겠죠. 그렇죠? 그럼 맞출 줄 알아야 되겠지? 실기시험은 영업부 또는 과장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직접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먼저 나열을 해 놔야 돼. 먼저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먼저 걸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건을 명시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이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원래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뭐 이렇게 블럭을 잡든, 만약에 이 동네 밖에가 아니라 요 안에만 클릭해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고급 필터. 그러면 알아서 엑셀은요, 원래 데이터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데이터 목록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조건 범위 선택해 놓고 이 조건을 지정해 줘야죠. 조건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해 줘야지.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영업부 과장인 사람만 자동 필터처럼 걸러내는 거예요. 영업부이면서 영업부이거나 과장인 사람만. 자동 필터처럼 걸러낸 거예요. 이거는요. 자, 지울게요. 다시 다 나왔죠. 그렇죠? 다시 보세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조건 범위를 지정해 줘야죠. 조건 범위. 조건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확인을 누르면 뭐다? 자동 필터처럼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장님이 여기다 따로 출력해 달래. 여기다 출력을 해 달래.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고 선택을 해줘야 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시험 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복사 위치를 클릭하고 얘가 이제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45번 줄서부터 출력되게 하시오. 그러면 45를 클릭하면 되겠지.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데 알려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에 결과가 따로 출력되는 거지. 영업부이거나 과장이거나. 그러니까 영업부이면서 과장도 있지만 영업부이거나 과장이거나 영업부이거나 과장이거나 이런 사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동 필터,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 고급 필터는 첫 번째가 조건을 먼저 정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조건 범위 제일 먼저 이제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두 번째는 뭔다? 데이터 영역을 클릭하고 세 번째 고급 필터에 가서 이제 조건 영역을 설정을 하고, 네 번째
다른 시트에 출력할 건지 다른 곳에 출력할 건지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놓고 고급 필터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지 그냥 현재 위치에 필터링을 걸 건지 그거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현재 위치에 필터링 또는 다른 곳에 아까 어디 있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지 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필터링 또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놓고 이제 확인 누르면 뭐 답이 나오는 거죠. 고급 필터는 이제 그런 게 지금 같은 문제는 되게 쉬운 거잖아요. 영업부이거나 과장이거나 이런 거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조건 영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셀에 걸쳐서 나눠졌잖아요. 여기 따로 쓰고 여기 따로 썼잖아요. 지금요. 그걸 한 곳에 쓰래. 한 곳에. 영업부이거나 과장이거나 한 번에 쓰래. 하나의 셀에다가. 그럼 함수를 써야지. 함수. 또는 이라는 거는 or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그리고는 and라는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막 복잡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급액에서 평균치 이상인 것만 걸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과장이면서 과장이거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직급은 과장이어야 되고 지급액이 평균치 이상을 써야 되면 평균치 이상이라는 또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써야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는 거겠죠. 자, 우리가 단순하게 저런 것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는 쉬운 건데 복잡하게 쓰라 그러면 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필터링의 조건을 걸어서 작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동 필터는 사실은 쉬워요. 얘를 만약에 이제 밑에 거 다 지워버릴게요. 제가요. 이렇게 싹 블럭 잡아서 그냥 오른쪽으로 삭제를 누르면 다 삭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데이터 아닙니까? 이때 자동 필터를 걸어서 이 지급액 중에서 평균을 넘는 애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평균 초과. 여기 지급액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평균을 넘는 거를 고를 수 있어요. 그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엑셀은 평균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하고 똑같은 거는 찾기 어렵겠죠? 평균하고 똑같을 수 없는 애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 초과냐, 평균을 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가장 높은 값 5개를 찾아라 이럴 수도 있어요. 자, 평균 초과 한번 눌러볼까요? 평균 초과를 누르면 얘네들이 요 데이터들이 평균을 넘는 데이터들이야. 다시 지우고 조건을. 그 다음에는요, 숫자 필터에 가서 상위 10개, 탑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상위 10. 여기를 누르면은요, 재미난 게 있어요. 5개인지, 제일 잘한 거 5개인지, 못한 거 5개인지, 개수인지, 퍼센트인지. 여기 가면은요, 이거를 백분율로 계산할 수 있어요. 10%만 출력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항목에서 5개로 줄이면, 이 지급액 중에서 가장 높은 값 5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상위를 눌러서 하위로 바꾸면 지급액 제일 낮은 거 5개만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재밌죠? 근데 6개다? 6개죠, 지금요? 387만 4천원짜리가 2개가 있네. 요거. 여기 2개가 있네. 2개가 있으니까 공동 5등이잖아. 나온 거지, 뭐.
이 데이터들 중에서 필터에 가보면 사용자 지정 필터도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여기다 뭐 쓸 수가 있어. 257만 원보다 작은 거, 뭐 큰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75만 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275만 원인 경우 뭐 이런 거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걸 수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또는 얼마 이런 거.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항목이 같은 경우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 같으면 그리고로 써야지. 크거나 같다 300만원, 작거나 같다 어디 갔어? 작거나 같다 500만원. 그러면 500만원에서 3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되는 거죠. 300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500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300에서 500 사이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되고 만약에 300만원보다 작은 경우 또는 500만원보다 큰 경우 이럴 수도 있잖아요. 300만원보다 작은 경우와 또는 여기나 또는 500만원보다 큰 경우 여기 또는이니까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능해요. 하나의 항목에서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같은 항목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필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걸러낼 때 쓰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해서 보려니까 너무 어려워. 이럴 때. 그러니까 부산에서 발생된 내용만 찾아보자 이거야. 그러면 처음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끝에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 데이터들이. 이거를 정렬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정렬을 하면 어떤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정렬할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렬을 하는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순서가 흩어진다 이거야. 가장 큰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거는요. 정렬을 하면 순서가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돼. 대비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번호를 따로 만들어 놨잖아. 아까 1, 2, 3, 4 고유 번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그것이 순서가 흩어지기 데이터가 발생되는 시점에서부터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그걸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그룹이 돼야 되니까 정렬을 해야 되고 정렬을 하면 데이터가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 데이터가 뭐야? 복원할 수 있는 대비책이 없으면 원래 데이터를 못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비책은 뭐예요? 대비책은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에 하나의 열을 생성해서 고유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고유 번호 1, 2, 3, 4 고유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죠. 끝에다 넣어도 되죠. 숨겨놔도 되지. 하여튼 고유 번호를 어디다 부여해 주면 좋지. 근데 뭐 고유 번호 부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자리가 넓은 것도 아니잖아. 데이터가 100만 건 그러면 7자리 숫자가 들어가지만 데이터가 몇천 건, 몇만 건 해봤자 숫자 5자리면 되잖아. 5만 개 정도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1번부터 5만 번까지만 부여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일이 아니잖아.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 고유 번호가 없잖아요. 지금요. 이 고유 번호가 없잖아. 여기다 B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 왼쪽에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왼쪽에 하나 생기니까 여기다가 넘버라고 하나 써주고 1 쓰고 나서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돼요? 쭉 똑같이 1이 부여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내려가서 뭐 하면 된다? 순 연속 데이터로 채워라. 그럼 번호가 부여되잖아. 근데 모양새가 안 이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서식 복사 눌러서 여기다 비벼주면 똑같이 붙었잖아. 여기 있는 거를 다시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보기 싫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 C에 있는 서식 복사를 눌러서 여기 1번 블럭 잡고 서식 복사 눌러서 여기다가 3번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서식이 여기 똑같이 붙지. 서식 복사 딱 누르면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여기 하나 붙었지. 그럼 여기는 너비만 좁히면 되지 뭐. 근데 대신에 여기는 지금 뭐가 필터가 빠졌죠. 그렇죠? 그럼 필터를 다시 어떻게 해라? 해제하고 다시 부여해주면 필터가 붙겠지 뭐. 이게 고유번호 생성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필터는 데이터가 흩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정렬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급액이 높은 사람부터 정렬해라 그러면 순서가 꼬여버렸잖아. 그렇죠? 그럴 때 번호에다 놓고 뭐 하면 된다? 오름차순하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필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필터. 자동 필터를 하거나 뭐 고급 필터를 하거나 그러면 필터 작업 시에는 데이터 순서가 흩어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지 뭐. 흩어지지 않으니까 필터 작업할 때는 안정권에서 작업이 가능해요. 이제 문제는 이건 여기다 써드려야 되겠다.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따로 써드려야겠다. 정렬을 하는 경우에 단점이 뭐라고요? 순서가 흩어지게 된다. 자연히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책이 있어야 돼. 원래 데이터로 복원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왼쪽에다 하나 열을 만들어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주고 뭐 서식을 복사해서 하든지 작업하면 되고, 필터링을 할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약 현황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지역별로 정렬을 하래요. 지역별로 정렬을 하래요. 지역별로 정렬이 돼 있네. 강원도, 경주, 제주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 제주, 경주로 할 수도 있죠. 경주는 지역이고 제주나 강원도는 지자체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색깔이 강원도나 경주나 제주는 색깔이 이렇게 진한 색깔이 들어가 있죠. 진한 색깔이 위에 올라오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예약자명으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 일수나 인원에 따라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라 그런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제주 지역 또는 강원 지역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나다선으로 정렬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색깔이 진한 애가 올라오게끔 먼저 하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정렬이라고 하는 정렬이라는 대화 상자를 열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지역이라는 거, 지역. 잠깐만 얘를 좀 당겨서 붙여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셀값, 강원도냐 정주냐 제주냐라는 글자를 오름차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셀값 말고 여기 색상이 있어요. 색상.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셀 값을 클릭해 보면요, 여기에 셀 색이 있어요. 글자 색이 아니라 채우기 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셀 색. 그 오른쪽에 색깔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두 가지가. 정렬에 가보면 짙은 색깔, 흐린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짙은 색깔을 선택하고 짙은 색깔을 위에 확인 누르면 짙은 색깔 먼저, 흐린 색깔 아래. 되죠? 그렇죠? 이렇게 색깔을 기준으로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렬은 위아래 정렬만 되는 줄 아는데 좌우로도 정렬돼요. 여기는 지금 가나다 선을 보면은 사용 요금, 사용 인원, 사용 일수, 시옷이 먼저 나가고 예약, 그 다음에 지역으로 가겠네. 그러면 정렬 대화 상자에 가면은 여기 있는 셀색 말고 그냥 셀 값으로 해볼 거예요. 셀색 값으로 하는데 옵션 가보세요. 옵션. 여기 옵션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옵션을 가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럼 정렬 기준은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정렬 기준이 네 번째 줄이야 지역이냐, 예약 번호냐, 예약자명이냐 이걸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번째 줄. 그러면 얘가 가나다 순으로 바뀌는 거야. 항목이 가나다 순으로 가는 거지.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에 이제 학번,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뭐 합계, 평균, 그 다음에 뭐 석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나다로 정렬할 의미가 없지. 항목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리 나열해 놓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아마도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업무적으로는. 그러나 시험에는 나오더라고. 정렬은 상하로만 정렬이 가능하다. 틀린 말이에요. 좌우로도 정렬이 돼요. 예,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원래대로 하려면 컨트롤 Z를 누르거나,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입력한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게 다시 되돌아가야만이 이 데이터도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먹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4번에다가 하나 삽입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7 이렇게 여기다가 번호를 하나 부여해요. 번호를 부여해 놓고 이게 평상시에 보이면 흉하니까 제가 얘를 숨긴단 말이야. 얘를 숨겨. 그렇죠? 숨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정렬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블럭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4번 줄도 포함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옵션에 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네 번째 줄이 아니라 다섯 번째 줄을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네 번째 줄을 가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 지역 명칭으로 바뀌겠지. 그렇죠?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4번 줄을 보면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 얘도 정렬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3번에 넣은 게 아니라 5번 바로 위에 넣은 거니까 4번, 5번, 6번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이거를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정렬에 가서 얘를 가나다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5번 줄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4번 줄로 해야지. 4번 줄. 네 번째 줄로 놓으면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대비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 정렬이니까 왼쪽에다 번호를 매기는 대신에
우린 좌우로 정렬이니까 위쪽에다 데이터를 고유번호를 만들어 놓고 숨겨 놓고 쓰는 거지. 왼쪽에 넣는 거는 굳이 숨기지 않아도, 왼쪽에 있는 건 숨기지 않아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 위아래 위쪽에다 1, 2, 3, 4 덩그러니 놓으면 보기 싫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숨겨놨지만 이렇게 숨겨놨지만은 언젠가는 얘가 이제 발휘가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예약 현황이라고 하는 여기 가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하게 되면, 정렬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도 포함되잖아요. 얘가 지금 이제 위아래로 정렬하게 되면은 요 네 번째 줄은 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정렬 기준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 데이터 머리 거를 표시해라. 참 애매하지, 그렇지?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이게 B번째 칸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C번째 칸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요 위에 1, 2, 3, 4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애먹는 거예요. 위아래 정렬할 땐 얘가 불편한 거지. 얘가 불편한 거지. 그때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삭제를 해놓든지 아니면 이 사이를 또 띄워놔야 돼, 이렇게. 얘하고 얘가 분리가 돼야만이 정렬에 들어가 보면 딱 요 데이터로만 처리가 가능한데 참 애매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요게 이제 데이터, 원래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렬에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해야지. 이게 지금 위아래 정렬이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지역을 가지고 정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 데이터가 그 세 번째 줄이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위아래 정렬할 때는 애먹어요. 좌우로 정렬할 때는 수월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그럼 강원도끼리 모이고 경주끼리 모이면 모아놓고 나야 부분합을 하든 말든 하죠. 그래서 사용요금의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강원도는 얼마, 경주는 얼마, 제주는 얼마 하고 나오겠지. 부분합을 할 때 주의사항은 그거다 이거죠. 지금 문제 이렇게 써 있네요. 구분별은 오름차순하래요. 그러니까 면류, 미음, 비읍, 이렇게 그러니까 면류가 위에, 밥류가 두 번째, 세트가 쉬우니까 아래로 내려가겠네. 그렇죠? 같은 면류끼리는 판매량이 많은 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끔 하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구분이 오름차순이고 기본이 오름차순이고 기준을 추가했을 때 판매량을 내림차순으로 놓으면 되겠네요. 구분은 오름차순 놓고 판매량은 내림차순 놓으면 되겠네. 같은 면류끼리는 판매량이 많은 게 먼저 위에 나타나겠네. 그렇죠? 확인. 그럼 같은 면류끼리 이렇게 나오는데 판매량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같은 밥류끼리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세트 메뉴끼리는 또 내림차순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부분합이라는 시트에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합을 먼저 구하는데 구분을 기준으로 먼저 개수부터 구하래요. 메뉴에 대한 개수를 구하래. 여기 지금 메뉴의 개수, 면류가 몇 개인지 밥류가 몇 개인지 이 메뉴에 대한, 메뉴 구성에 대한 개수를 먼저 구하래요. 그럼 확인 눌러주고, 그 면류에 대한, 밥류에 대한 개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판매량과 총 판매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메뉴가 아니라 총 판매량과 판매량 이거에 대한 개수가 아니라 합계로 바꿔야 되거든요. 판매량과 총 판매액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대로 확인을 눌러버리면 기존의 개수가 사라지니까 새로운 값도로 대치라고 하는 얘를 해제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계산한 개수가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 합계가 위에 올라간다. 정확히 잘 맞췄어요 우리가. 예. 근데 저는 컴퍼니 하나씩만 어떻게 응? 컴퍼니 하나씩만 어떻게 여기 개수는 메뉴에 대해서 하나 나온 거고요. 합계는 판매량과 판매액 두 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나와야지. 만약에 지금 단가의 합계도 내야 되는데 모르고 못 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개수부터 계산하고 합계를 나중에 또 다시 계산해야 돼요. 이때 이거를 추가해서 계산하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두 가지만 계산하는 줄 알았더니 단가에도 합계를 구해야 되는 줄 까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잘못 계산한 거 먼저 나온 상태에서 나중에 또 나왔잖아요. 얘를 뺄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메뉴에 대한 개수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로 해주고 이렇게 다시 싹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부분합에 가서 뭐뭐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는 건지를 다시 체크한 후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주고 확인을 눌러야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수정은 안 돼요. 부분합에서는. 아예 그냥 그럴 때는 모두 제거한 후에 다시 하는 게 빠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필터 문제는 어떤 게 나왔나 볼까요? 필터 사원 현황이라는 파일에서 햇발 주식회사 사원 관리 현황이 나왔는데 남자 데이터만 뽑아보래요. 남자 데이터만. 그러면 제가 여기 가서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이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필터, 깔때기 그림에 필터만 누르면 필터 아이콘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대로 놓고 프린터로 인쇄해봤자 어차피 저 필터 기호는 인쇄가 안 돼요. 그냥 데이터만 인쇄되거든요. 이렇게 필터 기호 올려놔도 돼요. 이때 성별에 가서 여자 빼고 남자만 선택하면 남자 데이터만 쫙 나오겠지. 그렇지? 다시 지우면 다 나오는 거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전자우편 주소가 지메일로 돼 있는 것만 찾아봐라, 네이버만 찾아봐라 이럴 수도 있죠. 여기는 다 ABCD 넷이네. 여기는 다 abcd.net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뭐 구글.com도 있고 구글.com도 있고 네이버.com도 있고 다음.net도 있고 종류별로 있겠죠. 그렇죠? 네이트닷컴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겠지. 여기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만 자르려면 어떻게 잘라요? 갑자기 생뚱맞은 제가 문제를 내드리는데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만 자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요것만. 근데 원래 데이터는 이거네. 뒤에다가 ABCD 넷이라고 써있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값도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 값도로 붙여. 아, 이렇게 붙는구나. 에이. 문제를 그러면 제가 설명 낼 필요가 없겠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뭐뭐뭐 골뱅이 gmail.com 근데 다 ABC 넷이네. 그렇죠?
만약에 다 gmail.com이다 그러면 뭐뭐뭐뭐뭐 gmail.com 이럴 수 있고 뭐뭐뭐뭐뭐 gmail.com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골뱅이 앞에 있는 게 아이디잖아. 아이디만 따로 추출해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단순한 계산법이에요. 자, 여기 있는 글자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있죠. 이 글자, 이게 몇 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다르잖아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여기는 abcd 골뱅이 gmail.com이고 여기는 이렇게 골뱅이.com이면 이 앞에 있는 글자를 어떻게 개수를 셀 수 있을까요? 이 전체 글자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죠. 전체 글자. 그 동일하게 다 몇 글자입니까? 골뱅이 G, 일 COM 딱 10글자네. 딱 10글자네. 그러면 전체 글자에서 10개를 뺀 게 이 글자네.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우리 지금 당장에 급한 건 아닌데 는 랭스 얘의 글자 수를 계산하라 그런 거예요. 골뱅이가 2번 들어갔네 여기. 하나 뺄까요? 예. 14글자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10개를 빼면 4글자잖아. 그렇죠? 그러면 레프트 요 글자에서 이 글자만큼 빼면 되네. 4개를 빼면 되네. 4개를 빼면 나왔네. 그럼 얘도 어떻게 돼? 맞잖아. 전체 글자에서 뒤에 10글자를 빼니까 얘는 4글자 남은 거고 얘는 몇 글자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똑같은 글자 수를 빼게 하면 앞에 아이디만 추출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length라는 함수를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gmail.com도 있고 네이버닷컴도 있고 다음 단넷도 있고 다를 때는 길이수가 다를 때는 애먹어요. 똑같은 지메일 주소를 썼을 때나 네이버닷컴을 썼을 때는 뒤에 골뱅이 뭐뭐뭐점 뭐 이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길이수가. 그러니까 이 길이수를 자르는 게 랭스거든요. 랭스야 랭스. 14글자잖아요. 그렇죠? 14글자잖아. 여기 19글자고. 그럼 여기에서 10글자를 빼는 거잖아요. 10글자. 골뱅이 gmail.com이 10글자니까 그럼 얘는 9글자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여기까지가 9글자거든. 그러면 레프트 이 글자에서 요 4글자만큼 잘라라 그러면 앞에 아이디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이디만 나오는 거지. 이거를 따로따로 제가 계산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계산하고 얘를 자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묶으면 되지. 여러 개 한꺼번에 묶으면 헷갈리는 것 뿐이지 가능은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냥 잊어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전화번호 표기할 때 뭐뭐뭐 대시 뭐뭐뭐 대시 뭐뭐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010-561-68 뭐뭐 이렇게 출력해도 되잖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잘라요?
여기는 앞에 세 글자 잘라야 되고 여기는 요 네 글자 잘라야 되고 여기도 네 글자를 잘라서 결합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011도 있었잖아. 016, 017, 018, 019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죠? 못 본 것 같은데 아직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또 전화번호가 011에 세 글자 대시 네 글자도 있잖아. 다 네 글자 네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 네 글자도 있거든요. 그럼 길이수가 안 맞잖아. 길이수가 똑같은 길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산 공식이 또 달라지거든. 그 이거는 왼쪽에 세 글자, 이 끝에 있는 거는 뭐야? 오른쪽 네 글자, 이 중간에 네 글자죠. 그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네 글자잖아. 그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보면 는 레프트 여기에서 세 글자를 자르면 요거고, 그렇죠? 는 미들 이 글자에서 다섯 번째에서 네 글자를 자르면 이거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라이트 이 전화번호에서 오른쪽에 네 글자를 자르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묶으면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앰퍼샌드 얘랑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잖아요. 세 개를. 왜냐면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꼭 데이터를 넣어야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또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으로 더 잘라야지.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려면 이거랑 앰퍼샌드 이렇게 해주면 얘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중간중간에 앰퍼샌드에다가 대시를 넣었잖아. 그렇죠? 넣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변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배운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 왜냐면은 제가 엑셀을 강의하다 보면은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이 카톡으로 연락 오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이런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문의가 많이 와요. 우리 인쇄 배웠죠?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얘가 보기가 싫으니까 여백에 가서 가로 가운데 맞추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쇄를 하니까는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 이렇게 중간에 걸치더라 이거지. 얘가 올라가면 좋겠다 이거죠. 일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본인이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보기는 좋았는데 양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양이 적으면 여기 가운데 요만큼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으면 여기서 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양이 적으면 달랑 몇 개만 이렇게 보이니까 얘가 올라가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이거 본인이 직접 작업을 안 한 거지. 뭐만 해결해 주면 돼. 세로 가운데만 해주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부터 사소하게 질문이 많아요. 왜? 천천히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 어떻게 가로 가운데 나왔는지를 여백에 가서 해봤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되는데 당장에 급하니까는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선생님 급한 질문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또 대꾸 하려면 저도 잠을 못 자니까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처럼 그렇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여기 인쇄 미리 보기 가서 페이지 설정 여백에 가서 세로 가운데 맞춤만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감사합니다. 해결됐어요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 저도 이제 그 보고 푹 잤지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잠을 못 자요. 그분은, 당사자는.
그렇다고 연락하지 말아요 이럴 수 없잖아. 믿을 만한 거 그래도 자기 가리킨 선생인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고 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급할 때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지 뭐.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아까 여기 보니까는 뭐 여기 뭐 남자만 찾아봐라 또 과장만 찾아봐라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 있는 사람만 찾아봐라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더라 이거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 작업을 할 거예요. 표. 예고편. 표가 뭐냐? 얘가 표 아니에요? 얘가 표 아니냐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홈에 가면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표서식. 근데 표서식을 하려면 이렇게 꾸며지면 안 돼. 안 꾸민 거를 해야 돼. 안 꾸민 거. 다 꾸며놨네 세상에. 이게 이제 표 작업처럼 해놓은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에서 꾸며야 되는데 한번 제가 해볼게요. 먼저 보세요. 필터는 제가 뺄 테고 홈에 가서 얘야 왜 갑자기 또 멈춰갖고 이렇게 속을 쓰긴 되니. 자, 이걸 갖고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지우기로 가서 서식을 지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원래 데이터예요. 이게 원래 데이터고 여기다가 보기 좋으라고 우리가 쉼표 사이를 찍은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표 작업을 하면은요. 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뭐 색깔이 들어가던 줄이 쳐져도 이거는 나중 문제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알아서 색깔이 지그재그로 되면서 필터가 걸려요. 색깔 바꿔주면 알아서 바뀌는 거. 그렇죠? 깔끔하잖아요. 오히려 색깔이 지그재그로 돼 있으니까 데이터 입력도 보기에도 좀 수월하고. 그런데 탭키를 누르면 아까는 옆으로 넘어갔죠. 근데 탭키를 누르면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요. 마지막에 탭키를 누르면 아래 빈줄로 들어가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는 영역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계산 작업은 없잖아요. 뭐 판매가 수익가 어쩌고 해서 금액 차이가 얼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산이 들어가면 알아서 계산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표 작업이 수월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 표 작업을 빼놔야 돼. 표 작업을 빼놔야 되거든요. 그래 요렇게 이제 결산을 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면 보기 좋은 거지.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